와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또 CS 2025에 또 왔습니다. 네, 매년 오는 것 같아요. 네, 오면 또 재미난 분들을 만나는데 여긴 또 저하고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페이스북에 키르키즈 공화국 갔다 온다고 자꾸 했었잖아요. 제가 그 한국 주 키르키즈 대사관의 IT 어드바이저예요. 자원봉사자. IT 쪽에 관련된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알려드렸는데 또 우연찮게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좋은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이런 분들을 또 소개시켜줬는데 이번에 또 헬스케어 얘기를 하다가 또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의사분이신데 또 개발까지 하시는 진짜 대단한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미라벨 소프트 대표 박기호고요. 현재 마음속내과 원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내과 의사신데 소프트웨어 회사 사장님. 네. 그러면 미라벨 소프트는 어떤 회사예요? 사실 제가 현재 개업한 지 올해 딱 21년 차 됐거든요. 근데 제가 개업한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 네네. 의료 시스템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좀 이거를 개선해 보자라고 사실 사업을 하려는 생각보다는 네네. 진료 환경을 좀 편리하게 구성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 헬스케어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네. 실제 의료기관에서 환자랑 적극적으로 의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실질적인 서비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로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환자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했던 게 아까도 이제 창업하셔가지고 10년 정도 계속 하시다가 네네. 필요한 게 없었다. 네. 근데 솔루션이나 이런 거 엄청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의사분으로서 어떤 게 구체적으로 좀 모자라고 좀 부족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는데 의료는 발전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을 돈으로 벌어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의료 환경 자체가 되게 아날로그적인 환경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활성화되려면 네. 의료기관 환경이 이제 디지털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투자를 사람들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실제 진료하는 게 굉장히 아날로그식이고 굉장히 불편하고 아날로그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있어도 접목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의사니까 사실 돈보다는 네네. 진료 환경을 좀 더 이 디지털 전환하는 그런 쪽에 저희가 이제 포커싱을 들고 어떻게 보면 제가 편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걸 만든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를 그 디지털 전환된 의료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저희 헬스케미 플랫폼입니다. 근데 근데 되게 궁금한 게 예. 의사분들이 워낙 똑똑한 건 아니까. 네, 근데 필요하다 해서 그 프로그램 공부를 뭐야 하면서 배우신 거예요? 아니죠. 저는 사실 제가 코딩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저는 사실 기획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발자들한테 이런 기능을 이렇게 구현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면 오히려 시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왔다가 뜯어고치는 네. 것보다는 네네. 애초에 현장을 아시는 분이 네네. 내가 필요한 게 이런 거야 네네. 하고 정확히 기획을 해주고 그렇죠. 네. 그런 파트너들이나 누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더 진짜 필요했던 게 생긴. 네,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개발자들이 개발하면 네. 그걸 저희 병원에서 테스트를 해서 저희 병원이 이제 또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개발이 신속하고 진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네네. 최적화된 이제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친구분들 중에도 너만 쓰냐? 막 이런 게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현재는 국내 1차 의료기관에 한 네네. 700군데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내과 신규 개원 하시는 분들의 한 64% 정도가 저희 서비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요? 예, 국내에서요. 64%요? 예, 신규 개원 시장은 저희 서비스를 한 64% 정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저희 서비스 자체는 제가 경험한 불편한 거를 다 여기다 녹여놨기 때문에 네네. 또 의사들이 실제 사용을 해보면 네.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길래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했는데 그 디지털 전환이라는 건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불편했던 것들을
자동화 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료의 행정적이거나 그냥 단순 진료 편의 기능들이 담아져 있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에서 환자의 그 모바일을 이용해서 고혈압 당뇨 결과가 저희 MD팍스라는 시스템에 연동이 돼서 모바일 헬스케어를 해줄 수가 있고 또 그거를 비대면으로도 진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헬스케어 케어폼이라는 앱과 MD팍스라는 팍스 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헬스캠이라는 헬스케어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경영에 필요한 서비스와 진료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까 저를, 이 회사를 소개해 준 분이, 그래서 그냥 병원 자체가 있을 때 필요했던 게 네, 핵심적이면서 가장 네. 기본인 걸 먼저 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커지면 확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애초부터 큰 걸 도입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렇죠. 다른 나라 상황 네, 네. 봤을 때. 네, 네. 그래서 지금 네, 말씀 네. 듣다 보니까 네. 그래서 추천을 해주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인 서비스들이 대부분은 한 가지씩 서비스를 하거든요. 뭐 모바일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뭐 AI 이렇게 하나씩 쓰는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그걸 하나하나 다른 회사 거를 쓰다 보면 환자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의료에 적용하기 어려운데 저희는 그걸 통합형으로 하나로 서비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환자는 케어폼이 앱을 깔면 되고 의료기관은 MD팍스를 사용하면 모바일 헬스케어와 비대면 진료 그리고 MD팍스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진료와 경영에 필요한 그 부가적인 서비스 같이 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의료기관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나오시면 이제 해외로도 나가겠다는 네. 마음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의료 시스템들이 해외로 나가는 어떤 기회나 가능성 이런 게 많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처럼 이게 통합적인 시스템을 하는 게 없고요. 또 저희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이 굉장히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들을 저희 MD팍스와 연계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저희 케어폼이랑 상관없이 다른 앱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저희 MD팍스를 활용해서 그 나라의 의료진의 그 서비스를 연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MD팍스를 그런 다른 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이제 적용할 수가 있고 또 저희 앱과 이 팍스 플랫폼을 가지고 모바일 헬스케어와 비대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 환자들의 관리가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중동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의료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이미 저희가 시장 조사에서 파악이 돼서 향후에 이제 중동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만성질환 관리하는 플랫폼으로서 이제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 만나신 분도 이제 우리 이미 두바이에도 네네. 사례가 있다. 사례까지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두바이에도 저희 시스템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유용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환자가 자기가 앱에 저장된 혈압 혈당을 의료기관에서 볼 수 있고 또 환자를 의료기관에서 모바일로 이제 교육 자료를 전송해 줄 수 있고 필요하면 비대면으로도 진료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시스템이 다 하나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이제 저희 시스템을 소개했을 때 굉장히 좋은 반응을 겪고 있고요. 아직은 저희가 해외 진출하기 위해 몇 가지 인증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런 인증 절차가 다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후반이나 내년 초에는 이제 해외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S는 진짜 의사분들이 나오기 쉽지 않았는데 네네. 원래 의사분들은 뭐 다음 주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이런데 네. 바이오라든 큰 데 위주로 가거나 아니면 뭐 큰 전문 의료 쪽 행사가 또 있잖아요, 미국에. 네. 근데 이런 스타트업 행사 위주로 이렇게 도전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 사실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경쟁적인 여유가 없는데 이게 저희가 이 CES 참여를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거기에 이제 저희가 됐군요. 지원 사업에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또 진짜 국내 기업들이 이미 본인 스스로 아까 얘기 드렸죠? 솔루션을 만들고 우리 병원에서 내 병원에서 이미 다 검증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과에 있는 개원하는 분들이 64%를 다 제자들이 내지는 후배들이겠네요? 나이는 저보다 어린 후배이긴 하지만 다 아는 분들은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많이 선택해주고 사용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이제 시장에서 검증됐고, 의사분이 또 만들고 있고, 제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이 자꾸 의대를 많이 간다고 사회적으로 말하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장수라든가, 이번에 그 주제였거든요. 피노치에. 점점점 노년층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또 바이오라든가, 뭐 화학, 이럴 때마다 생명에 관련된 쪽에 테크 쪽 영향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니까 의사분들 중에 다 의사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거기서 배운 기초 학문을 바탕으로 유관 산업 쪽으로 뻗어나가면 이미 그 인재들이 다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들이 들어가니까 너무 그분들이 컴공과 안 한다고 걱정하지 말아야겠다가 컴공과 분들한테 욕먹었어. 근데 시장 흐름에 맞게 똑똑한 사람이 가는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증인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의사들이 아이디어는 많은데 네. 그걸 이렇게 내거나 이걸 했을 때 그거를 현실화해 줄 사람들이 사실 없는 게 더 크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그걸 현실화해 줄 수 있는 개발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제품으로 나오는 거고. 겸손하시네요. 아닙니다. 기획자가 기획을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 프로젝트 망가지는 것 중에 네. 기획 파트가 잘못된 게 엄청 많아요.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시작이 어떻게 보면 돈을 벌려는 목적보다는 네. 서비스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서비스에 에러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돈을 버는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돈 버는 데는 에러가 많겠죠. 하지만 이거는 건강에 도움되는 거가 뭐라는 거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없기 때문에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 자체의 뭐 나름대로 의미는 의사로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으로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또 도전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 머릿속에 이게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시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피드백도 주시고 써보시면서 연락 주시면 또 바로 개선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좋은 네.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